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며 자신의 건강이나 생활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심과 잘못된 습관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70대에 접어들면 신체와 정신은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이며 방치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서는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꼼꼼히 점검하고 적절한 대안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기 건강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에 무리한 운동, 우울감 방치, 과식, 건강검진 미루기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신의 삶에서 당연하다고 넘기고 있는 문제들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과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신건강 관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우울함과 불안을 그저 참고 견디고 계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70세 김영호 씨는 4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은퇴하고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TV만 하염없이 보다가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색도 안 좋으시고 많이 야위셨어요. 병원 한번 가보시죠. 허이구, 늙으면 다들 이러고 사는 거지. 돈 들여가며 병원은 무슨. 그래도 아버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걱정하지들 마. 나 멀쩡해. 하지만 김영호 씨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학교 마치는 시간이면 귤이라도 사들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한숨만 깊어졌고 아내가 정성스레 끓여주는 된장찌개도 한 숟가락 뜨다 말았습니다. 새벽이면 식은땀에 젖어 깨길 반복했고 현기증도 자주 났지만 그러려니 하며 넘겼습니다. 딸이 모시고 온 한의원도 문 앞에서 돌아섰고 아들이 예약한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늘 그렇듯 마당 의자에 홀로 앉아 계시던 김영호 씨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이미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환자분 우울증이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치료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나이 들면 당연히 우울해진다고 해서요. 그게 큰 오해입니다. 방치된 우울증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됐네요. 김영호 씨는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팔다리의 마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우울함과 불안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반면 71세 박순자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은퇴한 후 처음에는 우울감에 힘들어했지만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찾은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를 보니 우울증이 꽤 심하시네요.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울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와 함께 복지관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찾은 복지관에서 박순자 씨는 서예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박순자 씨, 요즘 붓글씨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글씨의 힘이 느껴지네요. 아이고, 선생님, 아직 부족해요. 더 연습해야죠. 아니에요. 처음엔 떨리는 손으로 붓도 못 잡으시던 분이 이렇게 멋지게 쓰시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런가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글씨부터 쓰고 싶어질 정도로 재미있어요. 그런 열정 덕분인지 얼굴빛도 밝아지시고 한결 건강해 보이세요. 이제 박순자 씨의 하루는 늘 바쁩니다. 서예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일주일에 2번 만남을 가지고 새로 시작한 복지관 봉사활동으로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 약을 끊은 지 6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체조 같은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우울감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책 읽기,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자주 나누고 지역사회 행사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우울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라며 우울감과 불안을 넘기지 마세요. 스스로를 돌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신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체 활동 관리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하는 무리한 운동, 종종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72세 이정환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5시면 공복으로 등산을 다녔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은퇴한 후 늘어난 체중이 걱정되어 시작한 등산이었죠. 처음에는 동네 뒷산 정도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높은 산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보, 아침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저녁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아버지, 식사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산에 가시면 위험해요. 허허. 내가 3년째 이러고 있는데 멀쩡하잖아. 요즘 체중도 5kg나 빠졌다니까. 그래도 아침에는 뭐라도 드시고 가셔야 좋지 않을까요? 운동은 공복에 해야 살이 빠지지. 건강에는 내가 더 잘 알아. 젊은 사람들이 뭘 알아. 어머니, 아버지 좀 말려보세요. 말려도 소용없어. 고집이 얼마나 센데. 이정환 씨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새벽 공복으로 등산을 다녔습니다. 최근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도 운동하면 다들 이런 거지 하며 무시했고 오히려 더 높은 산을 오르며 자신의 건강함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산 중턱에서 이정환 씨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같은 시간대에 산행하던 사람들이 빨리 발견했지만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된 뒤였습니다. 환자분이 평소 새벽에 공복으로 등산을 하셨다고요? 내 건강에 좋다고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정환 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심장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산에는 오르지 못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가벼운 식사 후 아내와 함께 천천히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운동도 좋지만 이렇게 천천히 즐기면서 하는 게 더 건강에 좋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간식으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1, 2분 정도 침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산책, 가벼운 체조 같은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반면 69세 최영자 씨는 건강관리를 전혀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평소 걷는 것도 숨이 차고 무릎도 아팠지만 무작정 시작하는 대신 먼저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TV에서 운동하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시작하고 싶어서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검사부터 해보시죠. 혹시 아침에 공복으로 운동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주변에서들 아침 공복에 해야 좋다던데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위험해요.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아이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도 좋습니다. 검사 결과 경계성 고혈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최영자 씨는 의사의 조언대로 천천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역국에 현미밥 한 공기를 먹고 30분 정도 설거지와 정리를 한 후에야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어머니, 매일 이렇게 산책하세요? 그럼 처음엔 저기 슈퍼까지만 걸었는데 이제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아. 혼자 하시기 심심하시죠? 처음엔 그랬지. 근데 요즘은 박순자 씨랑 김정숙 씨랑 같이 걷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어머, 저도 끼워주세요. 그럼 내일부터 같이 걷자꾸나. 우리 천천히 걸으니까 누구든 할 수 있어. 처음 10분이 힘들어 중간에 쉬어가던 최영자 씨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 산책로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공원 체조교실에도 참여합니다. 영자 씨, 요즘 얼굴빛이 참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병원에서도 혈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무리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 이제는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해요. 3개월 뒤 검진에서 최영자 씨의 혈압은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영자 씨를 다른 환자들에게 모범 사례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운동은 약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최 선생님처럼 천천히, 즐겁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운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합니다. 공복 운동을 피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운동은 천천히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한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질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복 운동은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리할 필요도 빠른 효과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조급함이 아닌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즐겁게, 꾸준히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운동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검진 관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은 괜찮아라며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시는데요. 70세 박만기 씨는 정기검진은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단단해진 체력을 자랑으로 여기던 그였죠. 새벽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일해도 끄떡없었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며 건강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참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검진이야. 일하는 게 최고의 운동이지. 요즘은 건강하신 분들도 다들 받는다고 하던데요. 돈 아까워서 못해. 약방에서 약이나 한 첩 지어 먹으면 되는 거지. 처음에는 일하다 숨이 차고 기침이 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죠.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밤에 기침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시고 가슴도 답답하다고 하시잖아요.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지 뭐.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하던 박만기 씨는 평소보다 더 심한 호흡곤란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고 현기증이 심하게 났습니다. 잠시 쉬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아들이 119를 불러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만기 씨, 왜 이제 오셨습니까? 기침이 좀 심해서 감기약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 사진을 보니 많이 심각하네요. 별거 아닐 겁니다. 제가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인데요. 폐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네요. 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건강했는데요. 1년 전만이라도 검진을 받으셨다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박만기 씨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모은 돈은 치료비로 나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됐습니다. 돈 아깝다고 건강검진 안 받은 게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반면 68세 김순옥 씨는 매달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칩니다. 6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 날짜를 표시하는 거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동생, 오늘도 병원이야? 그래, 정기검진하는 날이야. 아프지도 않은데 뭐하러 그러니? 우리 영호 아버지도 처음엔 멀쩡했잖아.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는 이미 늦었다고 했어. 그랬지.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난 아프기 전에 미리 검사받는 거야. 애들한테 같은 고생 시킬 순 없지. 의사 선생님은 김순옥 씨의 건강기록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김순옥님, 3년 전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걱정됐었죠? 네. 그때 선생님이 약 먹자고 하셨죠. 규칙적인 검진과 운동 덕분에 이제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네요. 생각해보면 그때 안 왔으면 저도 큰 병 걸렸을 수 있었겠죠. 맞습니다.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간단히 해결된 거예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확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식단, 운동 등 건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도 김순옥 씨 말씀을 듣고 하나둘 검진을 받으러 다닙니다. 준옥 씨 덕분에 나도 지난달에 처음으로 검진 받았어. 어떠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없더라고. 이제 나도 정기적으로 받으려고. 그게 좋아요. 병은 오기 전에 막아야지.
오고 나면 너무 늦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김순옥 씨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김순옥님은 정말 모범적이세요.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김순옥님 이야기를 자주 해듭니다. 부끄럽네요. 그저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하는 건데. 한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할 때 받는 검진이 아플 때 받는 치료보다 100배 낫다고요. 작은 변화라도 미리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늦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건강검진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이상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과 관리의 시작입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가족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무너진 후에 회복하는 것보다 무너지기 전에 지키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 우울한 마음, 잘못된 운동 습관, 미루는 건강검진의 문제들은 아직은 괜찮아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신호들을 놓치고 잘못된 습관이 쌓이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에는 젊은 시절처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때 받는 건강검진, 매일 하는 가벼운 산책,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쌓여 더 큰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건강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한 삶은 가족과 더 오래, 더 행복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